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헤드셋 리뷰를 할 건데요. 헤드셋 중에서도 게이밍 헤드셋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이라고 하면 헤드폰과 마이크가 한 세트가 된 음향기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을 위해서 특화가 된 헤드셋이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하겠죠. 오늘 제품은요, 파인파인의 앰플리게임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래에 있는 헤드폰입니다. 바로 H3 헤드폰이고요.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H9이라는 헤드폰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파인파인 오피셜 스토어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파인파인 오피셜 스토어. 그래서 오늘은 파인파인 게이밍 헤드셋 H3와 H9의 모든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양인데요,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00Hz까지, 그리고 드라이버는 50mm 다이나믹 드라이버이군요. 일단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면 뭐죠? 자석 주위에 촘촘하게 감은 코일에 전기를 흘려주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여기 코일에 연결이 된 진동판이 그래서 떨리게 되는 것이죠. 그 진동이 음파가 되어서 재생이 되는 것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50mm라는 것이죠. 드라이버, 그러니까 일종의 헤드폰 내에 있는 스피커가 되겠죠. 이 드라이버의 크기가 50mm, 5cm다. 이거 상당히 큰 편이죠. 우리가 여태껏 알아봤었던 앵커의 Q 시리즈나 원모어의 소노플로우 모두 40mm 드라이버였었고, 소니의 1000X 마크 4도 40mm였는데 1000X 마크 5에서 30mm가 되면서 욕 좀 먹었었죠. 그렇게 볼 때 50mm면은 상당히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장점이 뭐죠? 스피커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은 중저역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진동판 자체가 커지는 것이니까. 물론 진동판의 소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라이버가 커질수록 풍부한 중저역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피커에서도 높은 소리를 내는 트위터는 스피커가 되게 조그맣지만, 우퍼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저역대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드라이버의 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일종의 저항인데요. 우리가 이 저항을 얘기하는 이유는 전기 신호이다 보니까 전기적인 노이즈가 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노이즈가 저항을 크게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저항이 큰 경우에는 그 입력 신호가 커야 되기 때문에 앰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휴대용 전자기기나 이런 것에 연결을 해서 쓰는 데에는 따로 앰프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항이 강하면 출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피던스를 낮출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둘 다 32ohm이거든요. 요 정도면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일반 휴대용 디바이스에서 쓰기 좋은 평이한 수준의 임피던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서티비티, 즉 민감도는 그 숫자가 클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즉 작은 소리도 잘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니까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95dB 정도인 거면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그냥 일반 보통 헤드폰, 이어폰 수준인 것이죠. 그 샘플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H9이 16비트에 48kHz라고 했어요. 역시 이것도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즉 이것은 고음질용 헤드폰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H3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에 이 샘플 레이트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사양에서 보시듯이 지금 다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H3도 동일하게 16비트 48kHz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헤드폰의 기능은 이렇고요. 마이크가 또 달려 있잖아요. 마이크의 타입은 다이내믹 마이크가 아니고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폴라 패턴은 어떠냐? 폴라 패턴이 뭐라고 그랬죠? 수음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폴라 패턴은 옴니 디렉셔널, 그래서 전 방향의 모든 소리를 다 수음을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죠. 마이크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막혀 있는 쪽에서 오는 소리는 제대로 수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 자체의 성능은 옴니디렉셔널이지만 사실상은 카디오이드, 즉 일방향적인 수음의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센서티비티, 민감도는 H9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2dB이고요. H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dB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즉 아까 스피커에서 말했었던 민감도와는 반대로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즉 작은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즉 같은 소리를 낸다고 했을 적에 H3보다는 H9이 훨씬 더 민감하게 더 많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수음을 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H9이 좀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42dB이나 마이너스 38dB은 전반적인 마이크의 관점에서 볼 적엔 어느 정도의 수준이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던 파인파인의 AM8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마이너스 50dB이었어요. 그건 전문 마이크였잖아요. 그에 비하면 마이크의 성능은 조금 못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AM8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에 부수적으로 마이크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 또한 사실은 되게 작은 공간에 우겨 넣은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아주 고음질의 마이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면 그냥 평이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능으로는 아웃풋 커넥션, 외부로의 연결성은 어떠냐? H9 같은 경우에는 3.5mm 잭과 USB 잭을 동시에 쓸 수가 있다라고 하죠. 요거는 나중에 언박싱 하면서 그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괄호치면은 through the included USB audio box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USB 오디오 박스라는 것이 추가가 되나 봐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외관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H3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가 많네요. 3.5mm TRRS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오디오 믹서인 파인파인의 AC3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팁과 링과 슬리브의 구조에 따라서 TS, TRS, TRRS 이렇게 나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H3 같은 경우에는 3.5mm TRRS, 즉 중간에 마이크의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잭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요것은 콘솔 컨트롤러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랩탑 같은 데 연결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3.5mm TRS 헤드폰과 마이크로폰으로 둘을 나누어 가지고 PC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USB도 있는데 요것은 Powering the RGB Only 라고 RGB의 전원 공급을 위한 USB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외관 보시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연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USB 오디오 박스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H9에는 뭔가 USB 오디오 박스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H3에는 없어요. 그리고 Virtual Surround Effect는 H9은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H3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RGB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H9은 없고요. H3가 RGB 라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소비 전력은 H9이 USB 5V 50mAh 파워인 건데 H3 같은 경우에는 5V 130mAh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USB 박스니 뭐니 기능은 H9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전기는 훨씬 더 H3가 더 많이 먹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RGB 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는 한 325g 또 363g 정도 해가지고 그냥 평이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먼저 언박싱을 해볼 것은 H9인데요.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이하죠. 그리고 박스의 뚜껑을 열어보면 바로 매뉴얼이 보이고요. 중간에 액세서리 박스가 하나 보입니다. 자, 액세서리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보이는 것은 마이크입니다. 착탈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요게 USB 오디오 박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것이 바로 케이블인 것이죠. 자, H9의 전체 케이블 길이는 이게 뭡니까? 3.1m예요.
보여요. 엄청 길죠? 와, 대단히 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요건 뭐죠? 이렇게 무슨 뭐 동그란 뭐 원 기둥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요거는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외관 설명할 때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고요. 다음에 다른 쪽 끝에는 USB-A 타입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즉 PC에 USB-A 타입 포트에 바로 꽂아서 헤드폰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냥 무난한 헤드폰입니다. 근데 이어컵이 좀 두툼해 보이죠? 헤드 쿠션은 푹신푹신한 편입니다. 그리고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다만 이어컵이 좌우로 회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이렇게 직물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TRRS인 것이 보이죠. 링이 2개 있습니다. 요게 바로 H9의 언박싱이 되겠네요.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들어있는 내용물이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H3를 한번 볼까요? 예, 요게 H3의 포장입니다. 요거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헤드폰 옆면에 RGB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포장을 열어보면 바로 매뉴얼이 보이고요. 역시 동일하게 액세서리 박스가 보입니다.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무슨 케이블 같은 게 있네요. 한쪽은 3.5mm 피메일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두 가닥으로 분기가 되어서 헤드폰용과 마이크용으로 갈라진 두 개의 메일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가 들어있군요. 예, 마이크도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마이크가 딱 보니까 구준액이군요. 부속이 훨씬 더 간단하네요. 그리고 바로 헤드폰이 있습니다. 역시 이어컵이 두툼하죠. 케이블은 헤드폰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케이블의 길이는요, H3가 연장 케이블까지 다 합치면 2.4m입니다. 오, 엄청 길죠. 그리고 연장 케이블을 뺀 순수한 헤드폰 케이블의 길이는 2.2m입니다. 즉 연장 케이블의 길이가 20cm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리모컨이 보입니다. 리모컨은 볼륨 조절 노브와 마이크 온오프 기능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의 다른 편에는 이렇게 분기가 있으면서요. 그리고 한쪽에는 USB-A 타입 단자와 3.5파이 TRRS 단자가 있습니다. 리모컨은 케이블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케이블은 역시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부속품이 깔끔하죠? 네, 여기까지가 H3의 언박싱이었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보시죠. 자, 요것이 H9과 H3의 외관입니다. 뭔가 동일한 헤드폰이도 뭐 생김새가 좀 다르죠. 커버할 수 있는 머리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H9의 경우에는 약간 좁지만 좀 깊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H3의 경우에는 헤드밴드가 약간 얕지만 넓게 휘어져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죠? 두상이 상대적으로 긴 분들은 H9이 적합하고 두상이 좀 더 넓적하고 좀 크다 라시는 분들은 H3가 좀 더 머리가 편하실 것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51.5cm 정도로 동일한데 다만 헤드밴드의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또 헤드밴드가 옆에서 눌러주는 그 스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 형태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예전에 앵커의 Q 시리즈나 아니면 원모어의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거든요. 뭔가 다른 거 못 느끼시겠어요? 여기요. Q 시리즈나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 맨 아랫단이 자 머리에 다 붙어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상하게도 H9이나 H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밀착력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 헤드폰의 구조 때문에 그렇죠. Q 시리즈나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에 관절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을 수도 있고 또 좌우로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한 두상에 맞추어서 접촉면이 잘 조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H9이나 H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뻗은 철제 스템에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이 많지 않습니다.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착되는 면에 있어서의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9이나 H3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옆에서 잘 눌러주느냐를 보자면 이걸 보면 알겠죠.
자, H9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헤드밴드와 이어컵을 이어주는 요 스템의 그 구조가 그 곡률이 되게 적죠. 살짝만 꺾여 있잖아요. 그런데 H3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꽤 많이 휘어 있죠. 이걸 보더라도 옆에서 눌러주는 힘은 H9보다는 H3가 훨씬 더 세게 눌러줄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둘이 겹쳐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H3가 훨씬 더 넓게 밖으로 돌아가지고 밖에서 눌러주게 돼 있고, H9 같은 경우에는 그 휘어짐의 그 정도가 낮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H3 헤드밴드가 훨씬 더 큰 영역을 포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헤드밴드의 길이 자체는 똑같습니다. 즉 맨 마지막에 이어컵에 가까운 부분의 스템 쪽에서의 휘어진 곡률 차이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H9에는 헤드밴드 상단부에 FineFine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는데 H3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군요. 요게 H9과 H3의 옆모습입니다. 요 웃는 모습 같은 그림은 FineFine의 로고의 일부가 되겠죠. FineFine 헤드셋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길이는 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H9과 H3 모두 헤드폰에 연결이 되는 케이블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탈식이 아닙니다.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H9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것이 이 엄청나게 길다란 3.1m가 되는 케이블의 맨 끝단 쪽에 가까이 보면은 뭔가 톡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언박싱 할 때도 봤었죠.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페라이트 코어라는 거예요. 페라이트 코어라는 것은 고주파 노이즈 필터인데요. 요거는 여기에 자석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깨끗한 음질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H3의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죠.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상단부에는 볼륨 조절 롭과 마이크의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착탈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H9의 리모컨은 이게 오디오 박스라고 했죠. 그 중간에 7.1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상 서라운드 기능 활성화 버튼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스피커와 마이크의 볼륨 업앤다운이 있고요. 아래에는 마이크 뮤트 버튼이 있고 뒤에는 고정식 클립이 있군요. 그리고 이 리모컨은 이렇게 케이블을 착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박스 없이 그냥 이 TRRS 단자만을 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기기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3 같은 경우에는 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나는 RGB 라이트 전용 USB 전원 공급 단자가 있고요. TRRS 단자가 있는데 이것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데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PC의 사운드 카드 같은 것들은 스피커 포트와 마이크 포트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PC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단자와 헤드폰 단자를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연장 케이블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꽂아주면 다른 한쪽에는 스피커 전용 단자와 마이크 전용 단자 이렇게 두 개의 단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H9 같은 경우에는 이런 TRS나 TRRS 단자가 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PC에 꽂아놓고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USB 타입 A 포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오디오 박스 없이 그냥 TRRS 단자를 PC에 꽂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케이블 길이가 너무 짧아지게 돼서 PC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H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헤드폰 옆면에서 RGB 불빛이 나옵니다. 예쁘죠? 그리고 H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RRS 단자를 PC에 꽂으려고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헤드폰 구멍과 마이크 구멍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TRRS 단자를 헤드폰 구멍에다 끼워버리면 마이크를 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H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를 연결을 하면 헤드폰을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7.1 버튼을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요게 또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정말로 소리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입체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린 그럼 이제 장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파인파인 H3, H9의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이너 케이블이 좀 걸리적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너 케이블이 뭐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헤드밴드와 이어컵을 이어주는 요 전선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은 그 헤드밴드와 요 스템과 안쪽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H9이나 H3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아예 바깥으로 그냥 케이블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물론 요 케이블이 그냥 일반 비닐 케이블은 아니고 직물 케이블이기는 한데 만지다 보면 자꾸 걸리적거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못 걸리게 되면 이거 좀 끊어질 염려성은 없을까? 내지는 안에서 단선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가 듭니다. 물론 기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좀 걸리적거리고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3나 H9 둘 다 공통적인 건데 이어컵이 전반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물론 오버이어 헤드폰 자체가 원래 두툼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앵커의 Q 시리즈나 아니면 원모어의 소노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어컵이 작은 편이죠. 물론 그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크기 자체가 좀 약간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H3나 H9이 이어컵의 두께도 되게 큰 편입니다. 그런 편에서 약간은 조금 둔한 느낌이 난다라는 디자인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폰에서 케이블을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 문제가 되느냐, 노상 옆에다가 걸어놓고 쓸 때는 문제가 아닌데 사용하지 않을 때 정리할 때 문제가 되죠. 이왕이면 케이블을 분리해 가지고 따로 묶어서 보관을 하면은 좀 더 컴팩트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헤드폰에 계속 매달려 있는 채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야 되니까 요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단자와 포트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접촉면이 많아질수록 저항도 커지고 노이즈가 낄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구조가 저항이나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굳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용상에는 조금 불편한 면은 있다. 그리고 H3나 H9 둘 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좀 다소 싼 티가 납니다. 좀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RGB가 들어와서 뭔가 좀 처음에는 신기하기는 한데 이게 대단한 기능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조금 싼 티가 좀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H9의 경우인데 우리 처음에 살펴봤듯이 이 헤드밴드의 곡률 문제에 있어서 H9은 주로 두상이 좀 길고 좁은 분이 유리하지 머리가 큰 분이 있으면 귀가 좀 땡깁니다. 그리고 귀 밑이 좀 비어요. 즉 소리가 좀 샌다는 얘기죠. 실제 착용한 사진을 보시다면 이렇습니다. H9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밴드에서 그 스템 그리고 이어컵이 바로 떨어지죠. 그런데 H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옆으로 퍼져 있다가 옆에서 이어컵을 밀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9은 머리가 조금 작아 보이는 반면에 H3는 머리가 좀 커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컵을 옆에서 밀어주는 힘은 H9보다는 H3가 훨씬 더 크고 또 푹 눌러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귀에 밀착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쪽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H9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제대로 밀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컵이 좌우로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딱 일직선이기 때문에 뒤가 조금 비어요. 밀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소음도 역시 이 구멍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머리 큰 분이 H9을 쓰시면은 조금 불편하고 뭔가 좀 덜 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H3 같은 경우에는 밀착이 잘 됩니다. 분명히 좌우 회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어 쿠션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옆에서 꾹 눌러주니까 H3 같은 경우에는 귀 전체가 잘 밀착이 되고 누움도 없더라 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H9의 구조가 머리 큰 사람에게는 좀 불리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점만 있느냐? 아니죠. 장점도 많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헤드폰이나 마이크 품질은 무난무난합니다. 튀지 않고 실제로 저음부가 엄청나게 빵빵하게 우와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베이스 이 정도 아니고요. 다만 충분히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음부 같은 경우에도 충실하게 재현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뛰어나게 우와 너무 쨍쨍하고 선명해 뭐 이 정도 아니거든요. H9 같은 경우에는 이 7.1 가상 서라운드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고역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명하고 구분이 되는 소리를 들려주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경우에는 무난무난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3가 조금 더 신호 픽업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까 전에 스펙을 보면서도 확인한 바 있죠. 민감도가 H9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잘 해낸다. 그럼 H9은 마이크의 성능이 어떠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목소리가 바로 H9의 헤드셋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무난한 헤드폰의 비밀은 바로 50mm 드라이버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거는 아까 전에 H9의 단점의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H3가 머리가 큰 사람도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H9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서라운드 음향이 나름 괜찮습니다. 이 가상 서라운드를 어디에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돌비 액세스라고 하는 앱을 한번 PC에 설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입체 음향 내지는 공간 음향, 가상 서라운드 음향에 관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장점은 이게 궁극의 장점인데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얼마나 가성비이길래? 지금 H3 같은 경우에는 새해 특가라고 해가지고 2월 17일까지요 15,173원에 판대요. 여기 또 뭐 이것저것 뭐 쿠폰이니 뭐니 먹이면은 더 싸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H9 같은 경우에는 23,907원이래요. 아니 이게 요즘 물가도 비싼데 무슨 곰탕 한 그릇 값이면은 그냥 헤드셋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들, 이런 거 단점 아닙니다. 예, 이 가성비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수준인 거죠. 파인 미안합니다. 단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싼 게 최고인 겁니다. 싸면서도 가성비 있는 제품, 이게 바로 파인 H3 H9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대단히 특출난 헤드셋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성비 제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이밍 헤드셋 H9 그리고 H3였습니다. 오늘도 괜찮았다, 가성비 제품 딱 적시에 잘 소개해줘서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반자.